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가르치는 왕쌤입니다. 제가 오늘은 자취의 방정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취의 방정식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자취의 방정식은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써져 있는 거 점 구하는 거예요. 점. 자취의 방정식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점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용어는 지워버리시고 점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일단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점 구하는 거니까 구하는 점을 x, y라고 놓고 시작을 해야겠죠. 예.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 있겠죠. 조건식이 아마 주어져 있는 경우는 굉장히 쉬운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말로 이렇게 주저리 설명되어 있는 그런 조건을 수식으로 만들어서 그 수식을 정리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x하고 y가 포함되어 있는 등식이 나오는 게 이제 최종 답이에요. 네. 점을 구하는 건데 점을 열심히 구해봤더니 몇 콤마 몇 이런 식으로 딱 하나 또는 뭐 두 개 이렇게 구해지는 게 아니라 x하고 y가 포함되어 있는 등식으로 더 이상 뭐 이렇게 어떻게 딱 정할 수가 없고 등식으로 정리가 되는 게 거기가 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자체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잘 아시겠죠? 자체 방정식은 뭐다? 점 구하는 거예요. 점. 이 개념을 명확하게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예. 간단한 예제 문제 한번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어요. 예. 두 점은 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근데 자체 방정식은 뭐다? 자체 방정식은 점 구하는 거예요. 점. 앞으로 자체 방정식이라는 단어는 빼세요. 지웁시다. 즉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구하시오. 그냥 그 점 구하는 거예요. 점. 그 상황을 그려보면 A는 1,4라는 점이 뭐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B는 뭐 여기 2,6이라는 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 가운데쯤이 하나 있겠죠. 여기 이거. 이 점 구하는 거예요. 이 점. 이 점을 모르니까 x, y라고 놓고 아까 말했죠. 항상 구하는 점을 x, y라고 놓고 이 점 구하는 거예요. 즉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죠. 문제에서 같은 거리.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같은 거리. 이게 핵심이자 유일한 조건이죠. 그래서 식을 써보면 AP, 여기를 이제 P라고 합시다. P라고 하면 AP랑 BP의 길이가 같다라는 요런 식. 요 식을 이제 정리만 하면 그게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AP는 뭐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x좌표 길이 뺀 거의 제곱, x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y좌표 길이 뺀 거의 제곱, y 빼기 4의 제곱이고, BP는 루트 마찬가지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6의 제곱. 이게 같다 라고 해서 이게 이제 답이에요. 답. 이게 답이에요. 루트 길이는 어차피 같은 루트니까 없애버리고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다 없어질 테니까 이쪽에서 1차식, 이쪽에서 1차식. 그거를 잘 정리만 하면 그게 답인 거예요. 1차식, 1차식이니까 결론은 뭐냐면 직선이죠, 직선. 1차. 직선의 방정식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상 그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면 요 A, B, 요 가운데 지나가는 요렇게 생긴 직선이 하나 생기겠죠. 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구하는 점을 x, y라고 놓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상황을 수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이걸 x하고 y가 들어가 있는 관계식으로 정리를 하면 그게 자체 방정식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요거 말고 다른 몇 가지 많이 나오는 유형들 몇 개 보면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1번을 봅시다. 두 점이 주어져 있어요. 1,4와 2,6이 있고 두 점을 연결한 선분 AB를 수직이 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시오라는 문제예요.
이거는 문제에서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표현이 없고,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기울기 조건과 중점 조건을 이용해서 푸는 방식이 있긴 하죠. 자체 방정식으로 접근 안 해도 되긴 해요. 그쵸? 근데 이 문제는 자체 방정식을 알면 그 방식이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자체 방정식으로 푸는 게 조금 더 편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두 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A하고 B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A는 뭐 1,4고 B는 2,6이라고 줘져 있고, 수직 이등분이니까 여기 정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림 이상한데? 요 길이가 같고 정 가운데를 지나가는, 이걸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자체 방정식이냐? 이 구하고자 하는 직선 위에 한 점을 찍고 요렇게 연결하면 항상 이 길이 같죠? 또는 뭐 점이 여기라고 하면 요렇게 연결하면 요렇게 연결하면 이 길이 항상 같죠? 예. 어라? 이거 방금 전에 봤던 그거예요, 사실은.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또는 뭐 이렇게 같은 거리에 있는 점,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쭉 모아놓은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 풀이는 방금 전에 풀었던 그거랑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이지, 표현만 살짝 다르지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고등학교 문제는 사실 이런 게 좀 어렵죠. 골치 아프죠. 똑같은 상황인데 표현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이제 많이 훈련해서 그런 거를 이제 캐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예. 자, 두 번째 문제 보시죠. 예. 두 번째 문제는 직선이 두 개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래요. 예. 여기도 보시면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표현은 전혀 없죠. 예. 근데 이거 이제 자취의 방정식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죠. 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직선이 두 개가 있어요. 서로 평행은 아니죠. 기울기가 서로 다르니까. 직선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 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요 각 있죠? 요 각을 2등분, 요 사이를 요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요렇게 지나가는. 그래서 요 각이랑 같은 요 직선의 방식을 구하는 거예요. 예. 아, 선생님 이쪽도 있잖아요. 그쵸? 이쪽에 또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요 각을 2등분하는 요렇게 생긴 직선도 있어요. 이 빨간색 두 개는 서로 수직이에요. 예, 그 성질은 뭐 나중에 증명을 할 일이 있거나 뭐 그러면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랑 따로따로 구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구하다 보면 두 개가 한꺼번에 이제 구해지는 거예요. 네. 봅시다. 하나를 3x 더하기 y 빼기 1은 0이라고 하고, 또 하나를 x 빼기 3y 더하기 1은 0이에요. 지금 우리 빨간색 선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왜 자체 방정식이냐면, 우리 항상 자체 방정식일 때 점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점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점. 이 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이 거리와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죠.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합동이죠. 네. 마찬가지로 이 점이라고 하면 요렇게 연결하면 요거랑 요것도 같아요. 그쵸? 즉 어떤 점들이냐면, 점이 있을 때 그 점에서 여기를 x, y라고 합시다. 항상 우리가 구하는 점을 x, y라고 하라 그랬으니까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그 두 거리가 서로 같은 점들이 무수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무수히 많다는 개념은 잠깐 까먹고 그냥 점 하나만 생각하자는 거죠. 항상 얘기하는 게 점 하나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그 식을 두 개를 쓰면 되는 거예요. 요 직선까지의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여러분들 아시죠? 분수 형태, 부모는 루트, 제곱의 합이니까 9 더하기 1 이렇게 쓰고, 그리고
요 점이 이 직선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대입하면 그냥 똑같은 저식이죠. 3x 더하기 y 빼기 1의 절대값. 그쵸? 그리고 요 직선까지 거리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니까 분모는 루트 제곱제곱의 합이니까 마찬가지로 1 더하기 9죠. 음수인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쵸? 마찬가지로 대입하면 똑같이 그냥 x 빼기 3y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절대값. 근데 이 두 거리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게 답이에요. 이게 답. 이게 답이에요. 이것만 정리하면 돼요. 오케이? 예. 루트 10, 루트 10이니까 사실 이렇게 없어지죠. 보통 이 문제는 항상 루트가 분모에 있는 루트가 서로 같은 값이 나오게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지우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다르면 이게 서로 대각선끼리 곱해가지고서 계산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같으니까 지워버리고 결국 절대값 3x 더하기 y 빼기 1과 우변은 절대값 x 빼기 3y 더하기 1 이게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이 식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절대값끼리 같다라는 게 뭐냐면 진짜로 같은 거죠. 그래서 3x 더하기 y 빼기 1이랑 x 빼기 3y 더하기 1이랑 진짜로 이렇게 같은 거고 진짜로 같은 요 관계식이 하나 나온 거죠. 그리고 절대값끼리 같은데 또 다른 상황이면 하나가 7이면 하나가 마이너스 7이고 절대값을 갖고 서로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죠. 즉 더해서 0이 되는 관계예요. 더해서 0이 되는 관계 더하면 0이다. 즉 써봅시다. 3x 더하기 y 빼기 2 더하기 이거 그대로 써주면 x 빼기 3y 더하기 1는 0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개가 그냥 한 방에 구해진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이쪽 선이고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이쪽 선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정리를 해서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써주면 그게 이제 최종 답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점에서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시죠. 세 번째 문제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한 번쯤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뭐냐면 두 점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특정, 항상 일정한 그런 점들의 자취인 거예요. 이게 뭐 2대1일 수도 있고 뭐 1대2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3대1일 수도 있고 단 1대1이면 안 되죠. 1대1이면 거리가 같은 거니까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그 문제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1대1을 제외한 다른 비율로 항상 일정한 그런 점들의 자취야. 자체 방정식은 뭐다? 점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점 구하는 거, 점 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 자체 방정식은 이거 지우고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2대1인 점을 구하시오라는 거예요. 그냥 문제를 그냥 단순화시켜서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럼 얘는 사실 그림을 그릴 필요도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2대1이래. 구하는 점을 뭐 P라고 합시다. x, y라고 항상 잡으라 그랬죠. x, y라고 하면 A로부터의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에 이 B가 2대1이 되는 요 식,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식으로 표현한 요 식을 정리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AP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루트 AP는 AP니까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이고 BP는 루트 마찬가지로 BP니까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2대1이에요. 그렇죠? 루트고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2 곱하기 이거 1 곱하기 이건데 루트를 제곱하면 얘는 4가 되고 1이 되겠죠. 2의 제곱은 4니까 결국 4 곱하기 이거예요. 4 곱하기 이걸 쓰면 되죠.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는 1은 어차피 제곱해도 1이니까 1 곱하기 이거죠. 괄호를 안 쳐도 되겠군요.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 요게 최종 답이에요. 만약에 서술형인데 시간이 없다. 그럼 이렇게만 써도 뭐 감점 조금 당할지언정 틀린 답은 아니에요. 뭐 학교에 따라서 깐깐한 선생님이면 뭐 감점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점 정도만 감점을 할 텐데, 만약에 소수령인데 시간 없으면 이렇게만 써도 그냥 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틀린 건 아니니까. 이것만 정리해서 깜깜하게 정리만 하면 그게 답인데, 예, 어쨌든 요걸 이제 정리하는 건 각자 알아서 해보시고, 어쨌든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 그래서 항상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요런 관계식, 즉 비례 관계식을 써놓고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해서 정리만 해주면 답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이 문제 상황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핵심은 뭐다? 우리의 핵심은 자체 방정식은 점 구하는 거예요. 그냥 점 하나 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봅시다. 직선이 하나 주어져 있고, 직선뿐만 아니라 사실 원이 주어질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떤 그래프가 하나 주어져 있고, 그 그래프 위에 있는 점과, 그리고 그래프 위에 있지 않은 점이 있는데, 그 두 개를 연결한 선분의 중점의 자치의 방정식. 뭔가 말이 좀 복잡하죠? 네. 어떤 상황이냐면 직선이 뭐 대충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있고 A는 밖에 뭐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P는 임의의 점. 임의의 점이니까 아무 점인데 이걸 뭐 아무 점이라고 해서 여기 다 찍을 수 없으니까 그냥 특정 상황을 하나 가정을 하고 P가 여기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P니까 이렇게 연결한 요 점. 요 점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y인 거죠. 요 점 구하고 싶은 거예요. A, B의 중점, 이 길이랑 같은 거죠. 네. 그래서 A는 좌표로 2, -4.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은 2x 더하기 y 빼기 4는 0 이렇게 돼 있죠. 이 점 구하는 거예요. 점. 중점 구하는 거예요. 중점. 중점 구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양 끝에 있는 점의 좌표를 알아야 돼요. A는 나와 있는데 P는 안 나와 있네요.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미지수를 뭐 씁시다. A, B예요.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미지수를 이렇게 모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지수를 그냥 막 만들어내면 돼요. 대신에 미지수를 쓰되 그 미지수들끼리의 어떤 관계식, 그런 관계식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어쨌든 우리 P, 일단 A, B라고 하고서 식을 써봅시다. 그러면 중점이니까 X는 2분의 A 더하기 2고, 그쵸? 네. 두 점의 중점인 Y좌표는 B 더하기 B 빼기 4네요. 2분의 B 빼기 4. 이렇게 되겠죠? 네. 구했어요. 이게 끝일까요? 이게 끝은 아니죠? 왜냐하면 자체 방정식은 점 구하는 건데, 최종적으로 나와야 되는 건 실제로 점이 아니라 X하고 Y가 같이 들어가 있는 관계식, 즉 등식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식, X하고 Y가 포함되어 있는 등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서로 별개네요. 이거랑 이게 별개예요. 이걸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냐면, X는 A로 표현되어 있고, Y는 B로 표현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서로 별개가 아니라, A하고 B가 사실 관계가 있죠. A하고 B의 관계가 있으면 X하고 Y의 관계도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둘이 1 차이가 나고, 이 둘이 예를 들어서 5 차이가 난다고 합시다. 이 둘 사이 관계는 이렇고, 이 둘 사이 관계는 이렇대. 그런데 이 둘이 같은 값이면,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생기죠? 좀 어렵나? 얘가 얘보다 4가 더 큰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둘 다 10이라고 하면 얘는 9고 얘는 5니까 얘가 얘보다 4만큼 더 큰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둘 사이의 관계가 있을 때 서로 개별적인 것처럼 보이다가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연결이 되면 이 둘 사이의 관계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문제죠. X와 A의 관계가 있고 Y의 B의 관계가 있는데 이건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A하고 B가 서로 관계가 있으니까 X하고 Y도 관계가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찾는 게 목적인 거죠. 어떻게? 이 A와 B의 관계가 뭐냐라는 거죠. 방금 전에 봤듯이 지워버렸네. 방금 전에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서로 동갑이다라는, 같은 값이다라는 그런 관계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A와 B의 관계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A하고 B의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A하고 B의 관계는 뭐냐면 지금 계속 이제 관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관계. 수학에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합시다. 이 관계라는 거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죠. 관계. 쉽게 얘기하면 그냥 등식인 거예요. 등식.
두 문자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등식을 우리가 국어적인 표현으로 관계라고 하는 거죠. 관계. 네. 요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따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아마 따로 이런 기본 개념에 대해서 따로 이제 나중에 동영상을 찍어서 올릴 텐데 잠깐 지금 일단 그 정도로만 알고 어쨌든 A와 B의 관계 즉 A하고 B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등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A하고 B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등식. 근데 A하고 B가 원래 뭐였어요? 원래 뭐였는지 따라가 보면 A하고 B는 이 직선 위에 한 점에 X좌표와 Y좌표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직선이 이 P, A, B를 지나가는 점인 거죠. 즉,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참인 거예요. 즉, A와 B의 관계는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생기는 2A 더하기 B 빼기 4는 0. 이게 A와 B의 관계. 즉 A와 B의 등식인 거죠. A하고 B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등식. 그렇죠? 그래서 A와 B의 관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XY로 바꿀 것이냐? 어떻게 XY로 바꿀 것이냐? 봅시다. 수학에서 이 등호의 중요성, 이것도 이제 나중에 또 따로 이제 따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등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학에서. 말 그대로 같은 거니까. 이거를 정리하면, A를 X로 정리하면, 이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했던 거죠. 2x 빼기 2예요. 2 곱한 다음에 2를 넘기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B는 2y 더하기 4예요. A, 등호. A는 이거랑 같은 거니까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고 B는 이거랑 같은 거니까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2 곱하기 A 대신에 요거를 대입하는 거죠. 대입. 더하기 B 대신에 요거를 그대로 쓰면 있고 뒤에 빼기 4는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게 최종적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x, y 즉 x하고 y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취의 방정식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취의 방정식이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라고 하면 자취의 방정식은 점 구하는 겁니다. 점 구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런 식으로 식을 정리하는 게 자취의 방식을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점을 x, y라고 놓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x하고 y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등식을 찾아내는 게 목적인 거예요. 어떻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수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아까 봤듯이 거리가 같다라고 하면 뭐 AP랑 BP가 같다라고 하는 그 수식을 써서 정리만 하면 되는 거죠. 이 수식이라는 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등식이 되겠죠. x하고 y가 같이 들어가 있는 등식. 간혹 가다가 x하고 y가 하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긴 한데 가끔 가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답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어렵지만 여러분들 많이 반복하셔서 문제를 푸는 접근 방식 자체에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건의사항 있으면 댓글이나 아니면 카페에 오셔서 카페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긴 영상, 자체 방식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길었던 영상인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